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1대, 2대, 3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1960년 3월 15일에 치러진 제4대 정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죠. 이승만 대통령이 몸담고 있던 자유당은 이승만을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부정선거를 하죠. 이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이 4월 19일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납니다. 이 초등학생들까지 가담한 전국적인 시위였죠. 이 시위, 우리나라 역사상 민주정치를 열어준 4.19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4.19 혁명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오늘도 궁금하지요? 따라가세요, 저 사람. (6.25) 전쟁으로 한민족이 갈라서긴 했지만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살아야겠지. 자, 이제 이 대한민국은 말이야,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살면 된다 이거야. 아? 아니,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워? 어디? 예.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잘 사는 길, 그 길을 따라서 한번 볼까? 그 길이 어디 있나? 저기 있네. 그 길을 따라가. 가만히 있어라. 제4대 대통령 선거. 오호!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1960년 3월하고도 15일 제4대 정부통령 선거하는 날. 맞아. 에이? 자, 어르신, 이거 받고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은 이기붕 씨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유당을 찍으라고요. 응?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자유롭게 자기 뜻대로 하는 선거에 뭐야, 이게 돈이 오고 가? 왜 이래? 잠깐, 어이!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기붕 찍은 거 맞지? 제대로 찍었지? 민주주의 선거 원칙도 모르나? 비밀 투표.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 몰라야 돼. 근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이고. 이거 보라고. 이게 바로 우리 자유당의 이승만, 이기붕 씨를 찍어놓은 가짜 투표용지다 이거지. 투표함에 많이 넣자고. 한 사람이 한 표씩만 투표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도대체 몇 장을 넣는 거야? 진짜 투표함은 가라. 이 가짜 투표함에는 이승만과 이기붕을 뽑은 가짜 투표용지가 가득하니까. 1960년 3월 이미 이승만은 1대, 2대, 3대 대통령으로 12년째 장기 집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몸담고 있는 자유당은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계속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지요.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948년 8월 15일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됐습니다. 이 자유당은 다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계속 만들고 싶어 했죠.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이승만은 헌법을 바꾸어서 두 번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또 2년 뒤 계속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헌법을 바꿉니다. 자, 이렇게 헌법을 여러 번 고쳐가면서 이승만은 대통령에 오랫동안 집권하게 됩니다. 이승만 정부의 이 독재와 부정부패는 점점 심해졌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비판하고 정권을 바꿔보고자 했지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1960년 3월 15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이승만은 86세의 고령자가 되었고요. 이 자유당은 이 부통령으로 이기붕을 당선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정권을 계속 잡고 있기 위해서죠. 자,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부정선거였는데요.
이 부정함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어느 지역에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함을 열어봤더니 그 투표함 속에 있던 투표 용지의 수가 그 지역에서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의 수보다 더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심한 부정 선거에 항의해서 이 3월 15일 마산을 시작으로 이 부정선거 반대 시위가 일어납니다.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경상남도 마산에서 시작된 시위는 전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런데 1960년 4월 11일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김주열 군은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끔찍한 모습으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김주열 학생이 시위 도중에 죽었대.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사실이 알려지자 4월 18일부터 서울 시내 수많은 대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자유당은 물러가라! 이승만 대통령은 물러가라! 그런데 4월 19일 이 시위대를 향해 경찰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위대의 저항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어림잡아 1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외쳤고 여기에 교수, 노동자,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함께하였습니다. 학생과 시민의 저항이 점점 거세지자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하자 거리에는 기쁨의 함성이 터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이면서 민주정치를 열게 한 시민혁명인 4.19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국민들 스스로 노력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얻어낸 것입니다. (4.19) 혁명 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스스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변화를 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3.15 부정선거는 이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이 국민들의 분노를 샀어요. 그래서 이 4월 19일에 일어난 그 국민들의 시위는 엄청났는데 이 경찰들이 총으로 막아버렸지. 이에 이 대학 교수들과 심지어 이 초등학생들까지 이 시위대에 참여를 했어요. 이 국민들의 요구에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어요. 아하, 이 국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새 시대의 민주주의.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야. 이 이승만 정부가 물러서고 이 총선거를 다시 시작했는데 대통령에는 윤보선, 국무총리에는 장면이 뽑혔구만. 이 4.19 혁명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정부, 이 국무총리 장면과 여러 장관들은 말이야, 이 민주화와 경제 개발을 위해서 힘을 쏟았지. 그래서 언론도 활발해지고 노동운동도 활발해지고 그 무엇보다도 말이야, 이승만 정부에서는 철저한 반공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북한하고는 완전히 적대시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 정부에 들어선 말이지, 평화 통일에 대한 요구도 마구마구 있었어요.
하지만 장면 정부는 이 사회 각층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사회는 이내 혼란에 빠졌고 이 혼란 속에서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와 일부 군인이 군사 정변을 일으킵니다. 이들은 군대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정부를 차지했죠. 자, 이들은 북한 공산주의에 맞서는 반공과 경제 건설을 국가 운영의 중요한 가치로 내걸었습니다. 이들은 일정 기간 나라를 운영하기도 했죠. 그리고 1963년 박정희는 군복을 벗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광복 후 멀어졌던 일본과 서둘러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얻어내기 위해서죠. 이를 한일 협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협정의 문제점은 일제가 식민 지배 때 우리에게 행한 악행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대학생들은 굴욕적인 이런 외교 관계를 비판하면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일협정으로 일본의 자본을 끌어들일 수는 있었으나 민족의 자존심과 민주주의는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또 지금도 일본은 일제강점기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 요구에 대해서 한일협정으로 이미 끝난 문제라며 외면하고 있죠.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와 국가 안보를 국정 지표로 내세우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건설업체를 해외에 진출시켰고 광부와 간호사 등 인력을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30만 명이 넘는 병력을 파병하며 미국의 원조도 받았죠. 자, 이런 방법으로 외화를 벌어들인 정부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어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4.19) 혁명 후 박정희와 군인들은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았어요. 이 박정희 정부는 근대화 또 경제 개발을 내세웠지. 그리고 한일협정을 체결했고 이 베트남 전쟁에 파병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얻어냈어요. 그럼 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박정희는 1963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고요. 1967년에도 또 한 번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임기 끝 무렵인 1969년에는 이 대통령에 3번 출마할 수는 없다라는 조항을 없앤 3선 개헌을 강압적으로 통과시킵니다. 장기 집권을 위해서죠. 그리고 박정희는 1972년 유신헌법을 만듭니다. 유신헌법을 만든 1972년부터 1979년까지를 유신체제라고 하는데요. 이 유신헌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갖게 하는 헌법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고요. 또 2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지요. 하지만 유신체제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6년이었고 이 대통령을 뽑는 방법도 좀 달랐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조직에 소속된 사람들만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소속된 사람들은 모두 박정희 대통령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를 뽑았을까요? 또한 유신헌법에는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마음대로 국회의원을 만들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모여있는 곳을 국회라고 하죠. 자, 이 국회를 대통령 마음대로 흩어지게 할 수 있었으니 그 권력이 정말 막강했습니다.
아, 이 유신 체제 속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을꼬? 너 말이야. 너 머리가 너무 길어. 이리 와. 어이, 치마가 너무 짧잖아. 뭐야? 머리를 기르거나 짧게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권리인데 이런 것까지 나라가 간섭을 한단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내 머리도 잘릴라. 아이고, 도망가야지. 뭐야, 벌써 통행금지 시간이야? 통행금지 시간에는 길거리를 돌아다녀서는 안 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이, 거기. 아이고, 빨리 집으로 가야지. 어이. 에이구, 노래라도 좀 부르면 마음이 좀 즐거워지려나. 가만 있어봐. 요새 나오는 노래 중에 고래사냥고 괜찮던데. 그거 부를까? 그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금지곡이에요. 금지곡? 노래도 내 맘대로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야? 아침 이슬, 그 건너, 고래사냥, 왜 불러? 이거 다 금지곡인 거야? 세상에, 머리도 마음대로 못해, 입는 것도 마음대로 못 입어, 야간 통행 금지까지. 아이고. 많은 것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정부에 대해 이 국민들의 불만은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학생, 노동자, 이 종교인들, 이 다양한 집단에서 유신 반대 운동이 일어났죠. 1979년 10월에는 특히 이 부산과 마산에서 독재 타도와 유신 철폐를 외치는 이름하여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났는데요. 이 부마 민주항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력자들끼리 이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부하였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피살되죠.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과 함께 유신 체제는 막을 내립니다. 군사정변으로 대통령이 된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신 체제 속에서 이 국민들은 기본권과 자유를 억압당했고, 아휴, 이 민주주의 이루기가 이렇게 힘이 드나 그래. 에휴. 유신 체제가 끝난 후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등 일부 군인들은 군대를 동원해서 권력을 장악했죠.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 다음 시간에 또 계속됩니다. 3번 출마할 수는 없다라는 조항을 없앤 3선 개헌을 강압적으로 통과시킵니다. 장기 집권을 위해서죠. 그리고 박정희는 1972년 유신헌법을 만듭니다. 유신헌법을 만든 1972년부터 1979년까지를 유신체제라고 하는데요. 이 유신헌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갖게 하는 헌법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고요. 또 2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지요. 하지만 유신 체제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6년이었고 이 대통령을 뽑는 방법도 좀 달랐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조직에 소속된 사람들만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소속된 사람들은 모두 박정희 대통령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를 뽑았을까요? 또한 유신헌법에는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마음대로 국회의원을 만들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모여있는 곳을 국회라고 하죠. 자, 이 국회를 대통령 마음대로 흩어지게 할 수 있었으니 그 권력이 정말 막강했습니다. 이 유신 체제 속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을꼬? 너 말이야. 너 머리가 너무 길어. 이리 와.
어이, 치마가 너무 짧잖아. 뭐야. 머리를 기르거나 짧게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권리인데 이런 것까지 나라가 간섭을 한단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내 머리도 잘릴라. 아이고, 도망가야지. 뭐야, 벌써 통행금지 시간이야? 통행금지 시간에는 길거리를 돌아다녀서는 안 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이, 거기! 아이고, 빨리 집으로 가야지. 어이. 에이구, 노래라도 좀 부르면 마음이 좀 즐거워지려나. 가만 있어봐. 요새 나오는 노래 중에 고래사냥고 괜찮던데. 그거 부를까? 그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금지곡이에요. 금지곡? 노래도 내 맘대로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야? 아침 이슬, 그건 너. 투표함은 가라. 이 가짜 투표함에는 이승만과 이기붕을 뽑은 가짜 투표용지가 가득하니까. 1960년 3월 이미 이승만은 1대, 2대, 3대 대통령으로 12년째 장기 집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몸담고 있는 자유당은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계속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지요.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948년 8월 15일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됐습니다. 이 자유당은 다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계속 만들고 싶어 했죠.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이승만은 헌법을 바꾸어서 두 번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또 2년 뒤 계속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헌법을 바꿉니다. 자, 이렇게 헌법을 여러 번 고쳐가면서 이승만은 대통령에 오랫동안 집권하게 됩니다. 이승만 정부의 이 독재와 부정부패는 점점 심해졌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비판하고 정권을 바꿔보고자 했지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1960년 3월 15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이승만은 86세의 고령자가 되었고요. 이 자유당은 이 부통령으로 이기붕을 당선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정권을 계속 잡고 있기 위해서죠. 자,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부정선거였는데요. 이 부정함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어느 지역에 이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함을 열어봤더니 그 투표함 속에 있던 투표 용지의 수가 그 지역에서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의 수보다 더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심한 부정 선거에 항의해서 이 3월 15일 마산을 시작으로 이 부정선거 반대 시위가 일어납니다.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경상남도 마산에서 시작된 시위는 전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런데 1960년 4월 11일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김주열 군은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끔찍한 모습으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김주열 학생이 시위 도중에 죽었대.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사실이 알려지자 4월 18일부터 서울 시내 투표 용지의 수가 그 지역에서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의 수보다 더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심한 부정 선거에 항의해서 이 3월 15일 마산을 시작으로 이 부정선거 반대 시위가 일어납니다.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경상남도 마산에서 시작된 시위는 전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런데 1960년 4월 11일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김주열 군은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끔찍한 모습으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김주열 학생이 시위 도중에 죽었대.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사실이 알려지자 4월 18일부터 서울 시내 수많은 대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자유당은 물러가라! 이승만 대통령은 물러가라! 그런데 4월 19일 이 시위대를 향해 경찰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위대의 저항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어림잡아 1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외쳤고 여기에 교수, 노동자,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함께하였습니다. 학생과 시민의 저항이 점점 거세지자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하자 거리에는 기쁨의 함성이 터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이면서 민주정치를 열게 한 시민혁명인 4.19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국민들 스스로 노력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얻어낸 것입니다. (4.19) 혁명 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스스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변화를 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3.15 부정선거는 이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하였습니다. 학생과 시민의 저항이 점점 거세지자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하자 거리에는 기쁨의 함성이 터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이면서 민주정치를 열게 한 시민혁명인 4.19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국민들 스스로 노력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얻어낸 것입니다. (4.19) 혁명 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스스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변화를 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3.15 부정선거는 이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이 국민들의 분노를 샀어요. 그래서 이 4월 19일에 일어난 그 국민들의 시위는 엄청났는데 이 경찰들이 총으로 막아버렸지. 이에 이 대학 교수들과 심지어 이 초등학생들까지 이 시위대에 참여를 했어요. 이 국민들의 요구에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어요. 아하, 이 국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새 시대의 민주주의.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야. 이 이승만 정부가 물러서고 이 총선거를 다시 시작했는데 대통령에는 윤보선, 국무총리에는 장면이 뽑혔구만. 이 4.19 혁명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정부, 이 국무총리 장면과 여러 장관들은 말이야, 이 민주화와 경제 개발을 위해서 힘을 쏟았지. 그래서 언론도 활발해지고
노동운동도 활발해지고 그 무엇보다도 말이야 이승만 정부에서는 철저한 반공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북한하고는 완전히 적대시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 정부에 들어선 말이지 평화 통일에 대해